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이제 슬슬 거리에 나무는 앙상해지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은 반대로 두꺼운 옷을 입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음, 방송일 기준으로는 이제 어느새 12월 월이 됐어요. 모임들을 시작했는데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저는 김치를 안 먹는데 음, 가족들이 먹기 때문에 음. 김장을 억지로 해야 되는 주말에 날들도 있었는데요. 그러게요. 김치 안 드시는 분들은 저랑 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나 안 먹는데 이거 왜 해야 돼?' 막 이런. 맞아요. 옆에서 하고 있으면 또 안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예. 그냥 음, 나 약속 있었는데?' 막 이렇게 음, 하고 떠나기가 음. 쪼끔 좀 그렇죠. 찝찝한 맞아요. 네 음, 그런 날들이 있었고 또 연말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 약속 외에도 좀 생각할 시점이 많이 생기는 음. 차분한 시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맞아요. 저도 약간 '한 해 마무리하고 있다.' 요런 생각이 많이 드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저는 PT를 좀 그만뒀어요. 이것저것 사정이 있어서 PT를 그만뒀는데 그래도 어.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습관을 이제 올해 안에 이제 12월 월이 가기 전에 '습관 한번 들여 보자.' 요렇게 해 가지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한 주를 보냈어요. 음. 좋습니다. 오늘 토크토랑의 주제는요. '연말이랑 쪼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음. 생각했던 주제입니다. 음. 바로 무쇠소녀단. 음. 무쇠소녀단은 TVN에서 올해 9월 월부터 불과 몇 달 전이죠. 9월 월부터 음. 방송한 프로그램인데요. 극한의 스포츠로 알려져 있던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4 명의 여배우들 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 출연한 배우들이 모두 여성이다 보니까 소녀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음. 많은 스포츠 예능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이 철인 3 종만큼 극한의 음. 운동을 그것도 여성 출연자들이 한 적이 있었나라는 음. 생각이 볼 때마다 들어서 음. 이 연출 소식을 듣고 사실 꽤 기대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여성이 운동하는 예능이 요즘 실은 좀 다른 예능도 많이 있잖아요. 음. 맞아요. 축구도 있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요새 약간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극한 운동의 진수잖아요, 철인 3종 경기를. 음. 그래서 그걸 여자 연예인하고 한다고 싶어 가지고 저도 굉장히 처음부터 관심이 갔던 프로그램입니다. 게다가 약간 연예인분들이 일반 여성분들하고 다르게 약간 직업상 호리호리한 체격이시잖아요, 대부분. 음. 근데 그런 정말 체력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극한 스포츠에 도전한다니까 정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또 저희가 지금 이 무쇠소녀단을 다룬 시기가 음. 연말이다 보니까 좀 음. 차분해지는 음. 시기일 수도 있는데 음. 동시에 차분해짐과 반대로 '내년 목표를 좀 고민하는 에너제틱한 시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 무쇠소녀단 프로그램을 보는 내내 저는 굉장한 열정과 음. 에너지를 느꼈던 프로그램이기도 해서 음. 같이 저의 토크토랑을 들어주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좀 내년을 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연말이 시작되는 요 분위기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에피타이저는 제가 일단 전복찜이라는 메뉴를 음. 선택했는데요. 음.
무쇠소녀단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왜 전복찜을 선택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맞아요. 프로그램의 시작 시점에 굉장히 혹독한 체력 테스트를 마쳤는데요, 멤버들이. 음. 음. 그러고 숙소에 돌아온 다음 날 아침으로 먹은 음식이 바로 요 음. 전복찜이었어요. 음. 회차로 보면 2 회차, 사실상 굉장히 초반부에 방송되었었던 내용인데 그 멤버들 중에 맏언니였던 진서연 님이 요리해 준 다양한 그날의 메뉴가 사실 다 인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하나 님도 이 자연 식물식 음. 이야기를 하셨었고 음. 뭐 여러 가지 요리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철인 3종 경기 그 음. '극한으로 에너지를 음. 소모한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때 보양식 느낌이 쪼끔 나는 이 전복찜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요. 전복 전복이라는 거 저희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식재료이긴 하지만 음.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진서연 님이 음. 준비를 했던 재료인 만큼 또 평소에 보기 힘들 만큼 맞 굉장히 큰 사이즈의 전복을 준비를 해 주셨었잖아요. 맞아요. 음. 굉장히 큰 전복을 찜기에 쪄내고 그리고 정말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은 음. 양념간장을 또 준비해 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던 메뉴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 봐도 알 만한 음. 맛이라는 느낌이었고 이걸 '운동하고 마신다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으니까 음. 약간 '굉장히 찰떡 같은 메뉴가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방송에 나온 후로 너무너무 인기 많은 레시피예요. 저는 한때 인스타만 켜면 이게 자꾸 나와 가지고 '아 사람들 이거 다 먹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 굉장히 인기 많았던 레시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계절도 마침 약간 추워지기 시작했을 때 이래 가 음. 따뜻한 음식인 찜을 해 주셔 가지고 더 인기몰이를 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음. 아침에 좀 건강하고 따뜻한 음식 먹고 싶을 때 정말 딱일 것 같고 저는 특히 양념 간장이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서연 님이 간장에 들기름, 마늘 뭐 이런 거 넣어 가지고 드레싱을 만드셨는데 뭐 당연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 저는 또 들기름, 간장 이 조합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 가지고 그대로 꼭 전복 아니더라도 많은 것들을 찜해서 그 간장에 찍어서 먹고 있습니다. 음. 음. 맞아요. 너무 좋죠. 음. 제가 이 전복찜에 함께 곁들이고 싶은 술로는 저는 한영석 청명주를 골랐는데요. 음. 전복찜뿐만 아니라 해산물 요리에 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보통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쓰시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복찜에도 청주나 약주 같은 술이 좀 떠올랐습니다. 음. 네, 한영석 청명주는 딱 이름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누룩 명인인 그리고 동시에 무형 문화재이기도 하신 한영석 명인이 만드는 술입니다. 이름이 붙어 있으면 약간 믿음이 또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청명주라고 하면 저희 24절기 중 하나인 청명, 음. 음력으로는 4월 정도 되는 그때 만드는 술, 음. 그것도 고려 시대부터 만들어져 온 과거부터 내려온 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음. 이 한영석 님이 누룩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음. 또 다양한 누룩을 복원하는 데 노력을 해 오신 만큼 요걸 만들 때마다 또 그 특징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병에 몇 번째 한영석 청명주인지 그 배치 번호를 남기시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몇몇 배치들을 마셔 봤어요. 뭐 10몇 음. 도 이렇게 음. 마셔 봤는데 이 깔끔하고 은은한 맛이 굉장히 좋아서 음. 해산물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았고 저희 오늘 소개하는 전복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뉴들과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음. 청명주. 저는 아직은 마셔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실은 이 술에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그 전통주 좋아하는 걸 아는 동료분이 따님이랑 술을 마시면서 "아 제가 딱 생각났다. 언제 한번 이 술 같이 마시자."라고 해 가지고 그분이랑 어. 마시려고 아껴 둔 술인데요. 저는 이 술에 대해서 그래 정보는 자세히 몰랐는데 누룽 명인이 만드신 술이라니 전통주 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꼭 먹어 보고 싶은 술인 것 같습니다. 얼른 좀 재촉해 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양하게 추천해서 같이 마셔보면 굉장히 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메인으로 오늘 무쇠소녀단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에피타이저에서 좀 저희가 무쇠소녀단이라는 주제랑 어울리지 않게 좀 따스하고 좀 편안한 느낌으로 어울리는 전복찜 그리고 좋은 천명숙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무쇠소녀단은 잔잔한 프로그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네. 일단 소재가 너무 극한의 스포츠잖아요. 철인 3 음 종. 그렇죠. 얼마나 힘드니까 '철인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였을까.'라는 음 생각도 들었는데요. 맞아요. 이름은 많이 좀 들어봤을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음. 하나님은 이거 쪼끔 친숙하신 종목 또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이름을 들어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이클, 수영, 마라톤 이 세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정도? 약간 음. 주변에 사이클, 수영, 마라톤 이렇게 각각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는 그 철인 3 종을 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는 없고 가끔 어떤 사람이 막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면 "왜 너 철인 3종 나가려고 그래?" 막 이런 식의 농담으로 아. 쓰이는 정도 어. 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도 이번에 무쇠소녀단을 보면서 철인 3종 경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저는 그 얼마 전에도 저희 토크토랑에서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팀 동료 중 한 분이 철인 3종 경기를 종종 참여하시는 분이었어서 음. 이 무쇠소녀단 이전에도 쪼끔 자세하게 알게 됐었는데요. 음. 그분이 그 철인 3종 대회에 대해서 쪼끔 이모저모를 알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음. 근데 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훨씬 더 꼼꼼하게 알게 되기도 했고 좀 더 그 어려움을 실감하게 음. 됐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음. 와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철인 3종 경기라는 건 진짜 정말 듣기 힘든 되게 중요한 소중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음. 음. 일단 정말 저의 몇 달 전과도 비슷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철인 3종 경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한다라고 음. 한다면요.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 이 세 가지의 종목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스포츠라고 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트라이애슬론 그 세 음. 가지 종목에 대한 거라서 트라이애슬론이라고도 많이 음. 불리고 또 올림픽에서 경쟁을 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철인 3 종에도 다양한 거리 유형이 있더라고요. 예 음. 저희가 보통 철인 3 종이라고 부르는 경기는 보통 올림픽 기준이랑 동일한 스탠다드 경기라고 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이게 수영 1.5 킬로미터 음. 그리고 사이클 40 킬로 음. 그리고 달리기 10 킬로 해서 도합 51.5 킬로미터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음. 보통 3 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와야만 완주로 인정받는 경기라고 보는 게 철인 3종 스탠다드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라톤 달리기 10 킬로 해본 적 있는데 저는 이것도 1 시간 넘게 걸리면서 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1 음. 시간 동안 계속 달려야 되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51.5 킬로라니 숫자가 주는 그 위용이 엄청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풀 마라톤보다 훨씬 긴 숫자잖아요. 음. 왜 철인이라는 단어가 붙었는지 알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 스탠다드 경기가 보통의 철인 3 종이긴 하지만 이걸 절반으로 모든 코스 그 3 가지 종목이 다 절반인 스프린트 경기도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반대로 어마어마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아이언맨 종류도 있는데요. 이 아이언맨. 아이언맨 그 음. 말 그대로 되게 철인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어. 이거는 약간 상상이 안 가는 거리입니다. 음. 수영만 기준 3.8 킬로미터, 사이클은 180 킬로미터, 달리기가 42.2 킬로미터로 세상에. 진행이 됩니다. 어. 17 시간 내에 들어와야만 세상에. 완주라고 어 하는데요. 어. 어 17 시간 연속으로 극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상상이 가시는지 아. 굉장히 놀라운 그쵸. 종목이죠. 음. 게다가 이게 마지막에 달리기가 제가 42.2 킬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그 자체로 마라톤 풀코스에 해당하는 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철인이라는 아이언맨이 이 종목명에 충분히 붙을 수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실은 "17 시간 동안 깨어 있어라." 혹은 "17 시간 동안 그냥 서 있어라." 이것도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이 음. 시간 동안 쉼 없이 운동을 해야 된다. 진짜 인간의 영역을 이건 넘어선 아이언맨이라고 정말 불릴 만하다 싶네요. 음. 음. 맞아요. 이번에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무쇠소녀단에서는 스탠다드 종목이죠. 올림픽 기준과 동일하게 수영 1.5 킬로미터, 사이클 40 킬로, 그리고 달리기 10 킬로미터의 코스를 3 시간 30분 내에 들어오는 그 완주를 목표로 시작하는 경기였습니다. 맞아요. 무쇠소녀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음. 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면 아주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다만 또 많은 팬들을 끌어들였던 독특한 예능 프로그램이기는 했습니다. 맞아요. 이 무쇠소녀단의 매력이 대체 뭐였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오늘 팬심으로 무쇠소녀단 이미 많이 봤지만 또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아직은 무쇠소녀단을 보지 않았지만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음. 저는 본방송과 거의 같은 속도로 계속 정주행을 해왔던 오. 무쇠소녀단의 팬으로서 음. 이야기를 해 보자면 가장 큰 무쇠소녀단의 매력은 굉장히 어려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쪼끔씩 성장해 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 게 '매력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사실 진행하는 걸 보면 '안 되겠다. 에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아 난 결국은 해낸다.' 또는 '해내고 음. 음. 싶다.'라는 일념이 굉장히 강했어서 음. '아 저 멤버는 안 되겠는데?'라고 판단했던 게 되게 미안해질 만큼 음. 이 몇 회 안 되는 프로그램 회차 내에 음. 굉장히 많은 그 성장 포인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진사연 님은 물공포증이 있었고 또 유인 님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진짜 못 타서 드라마에서 자기가 자전거 타는 장면이 있으면 대역을 썼을 정도로 "자전거를 못 탄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성장하는 포인트로 극복하는 음. 포인트로 다뤄지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발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하나님은 요 무쇠소녀단을 보면서 어떤 포인트가 매력적이었나요? 저도 비슷한 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서연 님이 첫 만남에서 첫 화에서부터 "이거는 여자애들 4 명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서 성공하는 영화다." 이러면서 음. "결말은 정해져 있다." 막 이러면서 의욕을 굉장히 활활 띄우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도끼 가득한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 가지고 저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다음에 물공포증이 있다고 하시고 유인 님 막 자전거 20년 동안 배웠는데 못한다고 하시고 막 음. 이러시더라고요. 중간중간 위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진짜 끝까지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념이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걸 되게 하는 그런 모습에서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은 용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하면 되는구나.' 싶은. 음.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생생한 정말 리얼한 예능이었구나. 그래서 너무 저도 재밌게 봤고 아니 그리고 이분들 배우잖아요. 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 직업이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막 야외 러닝 막 야외 사이클 이런 거 하면서 막 다 새까맣게 타고 막 음. 안경 자국 나고 막 이러는데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굉장히 진심으로 임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음. 음. 맞아요. 저는 또 이 무쇠소녀단을 계속 보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뛰어난 능력치를 음.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그 성장 스토리도 사실 좋고 매력적이긴 한데 음. 사이다 같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하죠, 하죠. 예. 영화나 소설에서도 주인공이 '나중엔 뭐 결국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음. 그 진행간 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답답하고 당하기만 하고 이러면 좀 '아 피곤하다.'라는 음.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멤버들은 하나씩의 강점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피지컬에서는 그 수영 선수 출신이었던 유이가 음.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맞아요. 그 매녀들 멤버들과의 비교는 물론이고 단장으로 출연했던 김동현 팀과의 대결에서도 거의 압승을 음. 기록했기 때문에 '와 재밌겠다. 결과 음. 너무 궁금하다.' 음. 이런 생각들이 좀 계속 들었었던 것 같고 수영이 너무 원래 힘든 운동이라 그런지 그 달리기나 뭐 음. 요런 요소들이 그 유이 님한테는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아니 너무 가벼워 보이는데?' 막 이런 어. 생각이 들었던 것도 굉장히 음. 좀 짜릿한 포인트였습니다. 음. 또 막 모든 종목에서 또 체력 테스트를 포함해서 항상 좋은 성적을 보여줘서 거의 그 프로그램에서는 운동 천재라는 이름을 음. 붙기도 했었던 서리나 음. 님도 음.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뭔가 음. '보다 보면 되게 시원시원해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유인 님은 이게 좀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 화에서 그 경기에서 철인 3종 경기에서 동호인 부분 여성 1 등이었던 것 같아요. 음. 연령대. 그쵸. 음. 그 정도로 수영 선수 출신인 거를 알고 있긴 있었는데 저는 실은 아직도 나이가 꽤 있으시잖아요. 아직도 그 정도로 잘할지는 정말 몰랐고 저는 특히 서리나 님은 예전부터 약간 얼굴하고 목소리가 너무 단아해 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아 이런 면도 가지고 있구나.' 싶어 가지고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음. 맞아요. 저는 멘탈 철인이었던 진선 님도 되게 기억에 남는데 음. 또 긍정 에너지가 넘쳤던 박주현 님도 그러니까 음. 모든 멤버들이 다 다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서연 님 같은 경우는 물 공포증 사실 중간까지도 이 프로그램의 팬이긴 했지만 '불가능했다 하겠다.'라는 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훈련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옆에서 코치진들이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중단해도 된다. 오늘 충분히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언제 "누가 그만둔대. 누가 포기한대."라는 이야기를 음. 하는 걸 보고 '아 굉장히 대단하다. 이게 음. 진짜 우리한테는 결말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음. 또 처음에는 체력이 약점이었던 박주현 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까지 되게 해피바이러스 역할을 많이 해 줬던 것 같아서 저는 이 프로그램 무쇠소녀단으로 처음 알게 된 배우이긴 했었는데 '마음이 되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배우구나.'라는 이미지로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연습벌레더라고요. 굉장히 꾸준히 맞아요. 해 가지고 기량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음. 또 철인 3종 같은 경우는 개인 스포츠이긴 하지만 음. 이게 이 프로그램 특성상 다 같이 도전하는 거다 보니까 팀워크에 관련된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도 참 좋았는데요. 음. 자기 페이스를 지키고 역전해야 될 때 역전하고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우리 팀 멤버가 있더라도 충분히 지나칠 수 있어야 되고 역전을 해야 되는 장면들이 적지 않았어요. 음. 근데 그때 그냥 뭐 그걸 미안해서 천천히 달리거나 요런 거 음. 없었고 한마디 대신 역전하는 대신 한마디 응원을 보내거나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음. 요런 식으로 마음으로 응원하는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 그래서 특히 마지막 화에서는 실제 본선 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멤버들과 지나치면서 만나는 것 뭐 응원을 하는 것 요런 것만으로도 되게 막 눈물샘을 자극하고 울고 막 요런 포인트도 적지는 않았는데 맞아요. 뭐 '가족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었고 뭐 마지막에는 진짜 결말 완전 결말의 결말에서는 넷이 멤버들이 얼싸안고 있는 장면에서도 약간 울컥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울컥만 했나요? 전 진짜 볼 때마다 같이 울돼 가지고. 어 저는 약간 그 유이 님처럼 어어. 약간 냉정했던 것 같아요. 어 '운다고 해서 기록이 나는 건 아니야.' 약간 네, 이런 그렇긴 느낌. 하지만 와 저는 마지막 장 너무 보면서 너무 울어 가지고 특히 정말 마지막 화는 진짜 막 장면 장면마다 막 보면서 너무 같이 울어 가지고 음. 저도 이 이 팀워크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 되게 전우회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음. 아마 이거를 혼자 하려고 했으면 아무도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이게 다들 서로에게 애정을 갖고 진심으로 약간 부둥부둥 해 주고 할 수 있다고 계속 해 주고 막 "힘들면 그만해도 된다. 내가 더 해 주겠다." 막 이러니까 막 제가 더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막 나까지 용기를 얻는 것 같고 막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김동현 님이 코치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원래 코치는 제 안에서 코치의 이미지는 약간 막 몰아붙이는 사람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김동현 님은 원래 굉장히 착하신 분이셔서 그런지 막 엄청 따뜻하게 "괜찮아요." 막 "잘했다." 막 "나 같아도 무섭겠다." 막 "나 같아도 막 못했다." 막 이렇게 해 음. 주시니까 '더 해 보자.' 이런 마음이 되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체력적인, 운동적인, 멘탈적인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아 그래.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지. 팀워크 진짜 소중하지. 약간 뭘 해도 멀리 오래 가려면 팀워크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걸 또 한 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음. 음. 맞아요. 굉장히 김동현 님을 예능 캐릭터로만 봤을 때는 음. 뭔가 사실 막 바보 캐릭터로 나오는 프로그램도 맞아. 적지 않았고 맞아요. 저 그러니까 그래서 별로 안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예 본업에서의 엄청난 그 커리어와 달리 그러니까. 네 되게 뭐 약간 부족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음.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다시 보게 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저는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철인 3종 경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 준다라는 종 음. 그런 요소도 되게 긍정적이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냥 프로그램의 하나의 소재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철인 3 종이라는 스포츠의 매력을 정말 '바닥부터 끝까지 보여줬다.'라는 음. 느낌도 들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을 다루면서 하나하나 되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기도 했었고,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저는 이 프로그램 초창기에 보면서 '나도 한번 해 볼까?'라고 생각했다가 음. 와 이게 장비도 그렇고 룰도 그렇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철인 3 종을 '사람의 극한을 체험하는 운동이라고 도전하기에는 준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중간에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음. 어 저도 그런 점도 철인 3종 경기에 대해서 다시 알았다 요런 것도 이 방송의 매력이었던 것 같고, 또 되게 매력인 것 같은 게 저는 되게 마지막 화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진짜 다들 운동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막 배우인데 진짜 다 까매진 얼굴로 음. 출연진분들이 막 이제는 정말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뭐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말에서 진짜 정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음. 막 실제로 33전 경기 나 했는데 '세상 못할 거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음. 그래서 맞아요. 체력도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그것보다도 성취감, 나에 대한 자신감, 뭐 확신 이런 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이 운동의 되게 뭐랄까 장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무쇠소녀단 이야기를 한참 해 봤는데 무쇠소녀단만큼은 아니지만 요 철인 3 종에 도전하는 다소 굉장히 높은 목표에 도전하는 것 같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요거 한번 해 보고 싶었지.'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을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음. 저는 무쇠소녀단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철인 3종 스프린트 경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음. 스프린트가 그 이번에 무쇠소녀단 멤버들이 도전한 올림픽 코스, 스탠다드 코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코스예요. 음. 사실 예전에 제가 막 10 킬로 마라톤 1 년에 한 번 정도 뛰었고 이랬을 때에는 그 농담처럼 "뭐야 철인 3종 나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아 한번 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했었던 목표 중에 음. 하나였는데요. 음. 근데 제가 이번에 무쇠소녀단을 보면서 그 유인 님과 비슷하게 제가 자전거를 못 타서 '현실적으로 할 수 그래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샌님 자전거 못 타요? 저는 어릴 때 자전거를 타질 않아서 어. 자전거를 대학교 때에서야 쪼끔 타기 시작한 정도라서 그렇구나. 자전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어. 근데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 자전거는 이번에 무쇠소녀단을 보니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음. 좀 스프린트 정도는, 예 스탠다드는 사실 굉장히 진짜 철인 같은 코스지만 음. '스프린트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요거 한번 이참에 음. 이야기를 하보 해 보게 됐어요. 음.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극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힘든 운동에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은 그동안 마라톤 이런 거는 10 킬로 요런 것까지는 해 봤는데, 뭔가 상대적으로 좀 짧은 시간으로 엄청난 성취를 얻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엄청 그 뿌듯함 이런 게 되게 좋아서 해 봤 했었는데,
근데 저는 마라톤 10 킬로도 힘들거든요. 음. 예. 그래서 뭐 이게 극한이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 마 '마라톤이라도 해 보자.' 요런 마음을 좀 갖게 하더라고요. 올해도 음. 실은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못 하고 지나갔는데 '내년에도 마라톤은 꼭 해야겠다. 마라톤 내년 계획 세울 때 꼭 넣어야겠다.' 요런 생각이 들었고 샘님 스프린트 하신다면 '저도 옆에서 한번 같이 해 볼까.' 요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응. 예 저는 극한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없었던 걸 넘어가는 거에 의미가 있으니까 음. '이게 몇 킬로냐.'라는 건 사실 크게 의미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음. 들어요. 저는 또 하나 떠오르는 극한의 도전이 있다면 스카이다이빙입니다. 아 네. 이건 약간 목표라기보다는 버킷리스트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예전에 두바이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인공섬이 있잖아요, 두바이에. 네. 근데 그 인공섬 지역 또는 투명하게 펼쳐진 바다 위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음. 계속 그걸 해 보고 싶더라고요. 음. 이게 보통 스카이다이빙 또는 패러글라이딩 요런 거를 산이 있는 곳에서 좀 많이 하시는데 전 산은 별로 안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렇게 좀 '탁 트인 곳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음. 듭니다. 근데 이게 마음만 먹고 돈만 내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 가지고 그 '무대소녀단'이라는 오늘의 주제에 어울리는 도전 아이템일까라는 생각은 쪼끔 아쉬움은 계속 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마음 먹기가 힘든 거죠, 스카이다이빙은. 그걸 하기로 했다. 할 수 아니요. 저는 마음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마음 먹기도 너무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얘기만 듣는 거로도 지금 '오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오늘은 무쇠소녀단이라는 굉장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희 최근에 또 방송했고 또 최근에 종영한 예능 음. 프로그램 이야기를 쭉 나눠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무쇠소녀단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생각하는 무쇠소녀단이라고 하면 그 의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음. 그걸 해내는 과정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스포츠인 동시에 음. 스포츠가 아니라 인생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도 진짜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서 가장 보고 많이 우는 영상이 아닐까 싶을 음. 정도로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아 이런 게 음. 인생이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던 것 같고 저도 무쇠소녀단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나도 뭐든지 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분들이 못할 것 같은 거에 도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좌절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성공을 시켰다. 이 점에서 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런 마음이 들어 가지고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고 그런 면에서 이런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음. 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가 보실까요? 네. 오늘은 사실 주제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디저트 같은 콘텐츠였죠. 음. 저희가 디저트에서 콘텐츠를 자주 추천을 음. 했었는데 무쇠소녀단이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또 다른 디저트가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 보게 됐었어요. 음. 근데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음. 아마 무쇠소녀단 팬들 중에 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처럼 '이 콘텐츠가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바로 무한도전입니다. 아하. 아마 저희 동년배들 사이에서 20 대를 함께한 주말 예능의 아이콘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MBC에서 시작했는데 2006 년부터 음. 2018 년까지 10년 이상 함께 했었던 예능 그렇네요. 프로그램이죠. 음. 사실 '예능 프로 이상의 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드는데요. 무한도전에는 사실 별별 특집이 다 있었고 음. 또 막 여러 상황과 멘트들이 항상 있었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의 그냥 어떤 상황이든 찰떡인 차를 짤을 찾는다라고 하면 무한도전에는 있다. 약간 음. 이런 식으로 짤 음. 공급소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무한도전의 이름부터가 극한의 도전이잖아요. 음. 어 그 "해외 진출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특집에서도 언리미티드라는 이름으로 무한도전을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음. 저는 그 매력을 가장 크게 보여줬던 게 무한도전의 장기 특집이었었던 것 같아요. 음. 댄스 스포츠나 에어로빅, 레슬링, 조정 같은 다양한 특집들이 있었습니다. 음. 이때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멤버들이 '아 이거 왜 해야 되냐.'라고 반발하면서 시작하다가 음. 결국은 뭐 받아들이고 연습하고 부딪히고 결국은 해내는 음. 과정에서 웃음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감동을 줬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초대를 음. 하고 싶었습니다. 음. 맞네요. 약간 무한도전이 무한 도전이잖아요. 그거를 원래 알고 있었지만 새삼 깨닫게 되는 되네요. 음. 제 기억에는 뭔가 웃긴 개그 프로그램 요런 거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장기 특집들에서 이것저것 진짜 정말 도전 많이 하면서 웃음뿐만 아니라 감동까지 주던 프로그램이어서 되게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었다 요걸 상기하게 됩니다. 음. 요새 아마 올해가 이 무한도전 20 주년? 올해인가 내년인가? 그래서 음. "기념 달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재결합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샌님처럼 무한도전이랑 20 대를 보내신 분들은 추억을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무쇠소녀단의 마지막 화를 보면서 '와 벌써 이 매력적이었던 도전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에 허전했던 저 같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무한도전의 장기 특집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에너지를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디저트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위해서 가는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과정들을 솔직하면서도 또 매력적으로 담아냈던 그래서 '아 나도 한번 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예능 프로그램 무쇠소녀단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오늘 좀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받아본 에너지를 통해서 이 무쇠소녀단처럼 뭔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계획을 세워 보셔도 좋고요. 그 열정을 얻기 위해 '무쇠소녀단 한번 나도 한번 음. 볼까?'라는 생각을 가져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 한 주는 날은 좀 춥더라도 열정은 넘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내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